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윤혜입니다. 멋지십니다. 예. 아, 칭찬이신 거죠? 물론이죠. 아, 저는 오윤혜 씨 오시면 칭찬 아니고는 한 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돌려듣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피드백 타임에 네. 오윤혜 씨 나들이 갔다 오셨는지 예, 김명수님. 아이스크림 가게 컨셉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엑스파워 엔드밀님께서 오윤혜 씨 모자 멋져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좀 휴일이라서 예. 유치원을 다 안 갔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예. 그래서 엄마 일 간다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계속 우는 바람에 예. 머리를 감지 못하고 뭐 짐작은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예. 상큼하게 왔습니다. 예, 여러분. 여성분들이 머리를 안 감았을 때 모자 쓰는 경향이 있죠. 어제 밤에는 감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 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자, 4664님께서 당내 비주류만 쏙 빼고 술 마시면 우리는 하나다 외친 만찬. 술 못 마시는 한동훈 대표는 말 그대로 비주류였나 봅니다. 보기 안쓰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한덕수 총리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대인배고 라고 하셨는데 이 모습을 보고도 대인배라는 생각이 변치 않는지 궁금합니다. 대인배니까 이런 그래요? 딱 빼놓고 이렇게 딱 보란 듯이. 이렇게 이런 어떤 네. 엄중한 상황에서 대인배 정도 배포가 있으니까 이렇게 맥주도 한 잔 시원하게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 대인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배가 크다는 말씀이신 건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대인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3209님께서 축하해 주세요. 저 이번 휴일에 직장생활 5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 내서 가족끼리 다 함께 캠핑 가려고 해요. 그동안 야근에 공부에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눈 감고 뜨니 5년이 지나가 있던 거 있죠. 아이고. 제 나이도 함께 5라는 숫자가 더해져 있고요. 이제는 잠깐 쉬기도 하고 뒤도 잠깐 돌아보기도 하면서 조금은 여유롭게 조금은 저희 가족들을 위한 시간들도 보내려고 합니다. 아직은 휴가도 쉬는 것도 많이 낯설지만 잘 다녀오겠습니다. 와,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5년 만에. 예, 아우. 푹 쉬십시오. 정말. 네. 예, 쉬실 자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드시고요. 네. 예. 자, 지난 추석 연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육군에 찾아서 장병들 격려하면서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다 이렇게 또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투 식량 충분히 보급하라 이런 지시했었는데 이때 군대 미필자 대통령이 현실을 모른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인들이 잘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때도 논란이 있었던 건 기억하시죠? 전투 식량은 평소에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저는 몰랐었는데 알게 되었습니다. 예.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국방부 예산안 변동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이 병사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여러 항목들의 예산들이 동결되거나 예. 감축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급식비 단가가 한 끼에 4,333원인데 3년째 동결되었고 영내 병사들에게 지급되던 간식비는 단가 4,000원에서 3,000원으로 감축되었고 게다가 국군의 날, 설날, 추석에 나오던 단가 3,000원의 간식 예산은 내년부터 아예 없애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방부는 봉급 인상, 병력 자원 감소로 예산 감소를 했다고 배경까지 설명을 했지만 전체적인 예산 부족을 하필 이 먹을거리 대통령이 지시했잖아요. 이거 강화해야 된다고. 이거 축소하면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왜 근데 이렇게 좀 정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이 먹는 게 다에 가깝거든요, 군대에서. 근데 이거를 그래서 쪼꼬바이 하나로 막 버틴다고 그럼요.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근데 그 국군의 날 기념식이 70몇 억인가 79억입니다. 시가행진. 거기 써야 될 돈과 병사들 그 간식거리를 깎으면서 거기 그 돈을 써야 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도 약간 이해가 되지 않고 좀 화가 나네요. 뭐냐 하면 그게 지금 그 행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렇게 필요한 행사였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행사를 굳이 하면서 그 많은 예산을 쓰고요. 네, 79억입니다. 네. 그래놓고 병사들 간식비 깎는다고요. 그 간식비도 많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안 맞잖아요. 3,000원으로 PX는 좀 이게 좀 더 저렴한가요? 그거는 자기 돈으로 먹는 거니까 자기 월급으로 먹고. 아, 그래요? 이 3,000원 간식 예산을 아예 없앤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싫습니다.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군인들한테 가서 이런 거 다 해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뒤에서 예산을 싹 깎아버리고. 그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최근에 장애우들 가가지고 봉사활동하면서 사실 장애인 관련된 예산이 엄청 많이 다 삭감됐거든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정말 약간 국민들을 정말 바보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놓고 어떤 예산도 국민들을 생각하는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뭐 눈덩이 같이 불어나고요. 아 맞아요. 어제 또 얘기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산을 쓰는 걸 보면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그 마음 좋아하잖아요. 네. 많이 뭐 일본의 마음도 좋아하시고 네. 뭐 또 마음들 많이 뭐 네. 마음은 있다 또 사과할 마음은 있다. 마음 좋아하시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은 왜 못 알아주시죠? 그 마음이 이렇게 돈 쓰는데 보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죠.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돈 쓰는데 우리도 자기가 좋아하는데 돈을 쓰잖아요. 신경 쓰는데 돈을 쓰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 교육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네. 예,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런데 국가가 돈을 쓰는 걸 보면 국가의 생각과 의지가 어디로 가 있느냐가 명확히 들어가는 게 돈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여주기 하는 행사하는데 70몇 억, 80억씩 쏟아붓고 네. 장병들 먹이는 거는 깎고. 작년엔 100억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K방산의 아주 중요한 홍보 수단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국군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간 60조 원의 국방비 지출에 대해서 국민들께 국방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보여줄 수 있는 행사장이었다.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냥 PPT로 한두 장으로도 보여주면 되는데 이 79억의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 그래서 시가행진은 중요하고 장병들의 음식은 중요하지 않는 건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은 무혐의로 처리했고 또 하나 수사 중인 사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요. 이마저도 곧 무혐의로 처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쉽게 못할 걸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걸 쉽게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뭔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된 폭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하면 검찰이 못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예. 김건희 여사 지금까지 예상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에게는 항상 예외가 물론입니다. 되는 일들이 예. 많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패밀리로 지목된 인물들이 예.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이 됐었다고 합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주가 조작 주포 김 씨가 BP 패밀리가 있다면서 그중에 김건희 씨도 함께 거론을 했었는데 예.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 BP 패밀리로 지목된 인물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예. 합니다. 한겨레는 이들도 김건희 여사가 초청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들 패밀리라고 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에까지 참석했습니다. 예. 주가 조작의 이 BP 패밀리는 그 녹취록에 따르면요. 보도와 녹취록에 따르면 주가 조작의 핵심인 인사들로 이루어진 거를 BP 패밀리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묘사를 해요, 이거는. 네. 근데 거기 이제 김건희 여사가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녹취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청와대 행사에 초청받았다면 취임식에. 네. 누구를 통해서 초청받았나요? 누굴까요? 아니, 저는 바로 이렇게 제가 윤혜 씨한테 네. 동그랗게 눈 뜨고 물어보니까 당황스럽죠. 안 그러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왜 그걸 모르시는 건지라고 해서 제 눈빛은 그겁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누군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왔겠습니까? 초청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분들과 함께 패밀리였던 분이 초청을 하셨겠죠. 근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리고 그동안 어떤 수사의 어떤 자료들도 계속 유출되고 있고요, 언론에. 당연하죠. 그리고 국민들은 어떤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네.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 처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죄가 있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를 밝히는 과정에서 검찰이 분명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건 죄가 없다라고 절대 검찰도 판결을 내리기가 저는 힘들 쉽진 거라고.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나와 있는 보도와 자료만 해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너무나 짙어서요. 예. PD수첩에서 제가 저번에도 추천해드린 검찰은 알고 당신은 몰랐던 이야기에 보면 김 여사는 총 178회 시세 조정에 연관되어 있고 상당한 거래량이 이 178회로 인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에선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102차례 통정 매매가 있었는데 이 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46건이나 이용이 됐다라는 이 증거가 너무 그냥 차고도 넘쳐요. 그런데 불기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정권이 바뀌든 검찰이 바뀌어서 이거는 다시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 지금 JTBC나 어떤 이 보도들도요. 검찰도 이걸 덮고 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검찰이 자료를 좀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하거든요. 뭐 물론 제가 모르지만요.
그런 의심을 한다는 건 뭐냐면 검찰의 실무진들도 이번 건까지 이렇게 덮고 넘어가면 검찰은 정말 더 이상 존재가 어려워진다는 생각, 위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정권에 이 수사 실무를 맡은 나는 어떻게 되지 하는 걱정을 할 맞아요.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추정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드디어 어떤 그 수뇌부의 의사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언론 측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법치주의 국가가 존폐하기 위해서는 알겠죠? 여기까지 반드시 듣겠습니다. 수사가 필요합니다. 예, 아이스크림 드십시오.